안녕들 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어서 새 세계에 들어와서까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악랄한 책도의 더욱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의 검은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합니다. 네. 본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독도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대하여 제가 먼저 간단히 얘기하자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나라의 제일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섬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독도는 육지로부터 즉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리 용추갑으로부터 약 218km 떨어져 있고 울릉도로부터는 그 남쪽 끝인 간영말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87.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절대적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적으로는 현재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독도는 비교적 큰 섬인 동도와 소도를 비롯해서 모두 8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도 주변 수역은 마치 다도해를 방불케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독도는 화산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모양새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독도의 모양새에 대해서는 이미 해양 지질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도는 백두 화산과 같은 지질 시대에 여러 차례의 화산 분출에 의해서 울릉도와 함께 생겨난 그런 화산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독도는 물 밑 바닥으로부터 계산해서 2000m 높이로 이제 솟아있는 독도 해산의 꼭대기 부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닷물이 없다고 볼 때의 독도 해산 형태인데, 이 독도 해산은 크게 세 개의 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는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고, 한 개가 꼭대기 부분이 바다 물면 위에 이제 솟아있는데, 바로 이것이 한 쌍의 자매섬, 다시 말해서 동도와 서도로 불리고 있는 독도입니다. 여기서 독도의 위치를 놓고 지리학적으로 특별히 강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도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만 놓고 봐도 독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87.4km, 그러니까 약 47.2마일 정도 되는데, 그 밖에 안 되는 반면에 독도에서 일본 섬인 옥기섬까지의 거리는 157.5km, 즉 85마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독도에서 일본의 옥기섬까지의 거리가 독도에서 우리의 울릉도까지의 그 거리보다 거의 2배 정도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만 봐도 독도가 우리 수역에 위치한 섬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런데도 말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저들 따위라고 우겨대는 것이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 생업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독도를 강탈하려고 그처럼 집요하고 또 악랄하게 놀아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도를 해외 팽창 야망을 실현하는 데 써먹을 이런 도루로 만들자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독점권을 노리고 벌린 로엘 전쟁 때부터 조선 봉건 왕조를 강박해서 일본 영토와 조선 반도를 연결하는 이런 군사적 거점이 하나로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지정하고 이 지역을 이 군사 요새로 전배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 본토와 오키섬, 또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조선의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해저 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 해군 막루를 세우는가 하면 또 독도에는 군함들의 포탄 보장을 위한 이런 저탄고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평창 야망은 이 오랜 역사가 지난 지금이 와서도 더욱더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새 세기에 들어서만도 일본은 이 지난날의 해외 침략 역사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이 민족들을 위한 그 무슨 정의수호 전쟁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미화분석하고 있고, 이른바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일본의 침략 무력의 해평창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조선과 대륙에 대한 이 침략 야망을 속 깊이 이제 품고 있는 일본이고 보면 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독도를 이제 또다시 차지하고 그곳을 군사 전략적 거점으로 이제 전멸시키는 이 석타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풀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일본 반동들이 독도 강탈 속심은 단순히 영토 분쟁적인 성격을 벗어나가지고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또다시 이루어보려는 그러한 침략적 본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독도 강탈을 통해서 노리는 다른 하나의 속심이라고 하면 경제적 리권을 챙기자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광물 자원과 동식물 자원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입니다. 이 독도의 수역 주변에는 대체로 어떤 자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독도와 주변의 수역에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과 생물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네. 보는 것처럼 대표적인 광물 자원으로서는 린비료의 원료로 되는 린산염 광물 분포 면적이 독도 주변 수역에 13만 2,200평방미터나 됩니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 자원인 독도 주변 바다에 약 6억 톤 정도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독도에는 동식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물고기와 함께 전복이라든가 해삼, 또 소라, 성게, 그리고 문어와 물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다 동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특히 독도는 물개의 소식지로 유명한데, 일제가 우리 조선을 강점한 초기 5년 동안에만 해도 5만 마리나 되는 물개를 약탈해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거기에 물개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독도 수역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일본이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자기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해서 독도 강탈 책동에 그토록 지배하게 매달려 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일본의 독도 강탈 야망은 일본 반동들의 고유한 침략적 본성이 변하지 않은 것과 함께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을 재생시켜서 아시아 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이러한 미제의 책동으로 해서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독도 문제인 이른바 다케시마의 규성 문제를 들고 나가게 된 이런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내부적 근원과 함께 또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이름을 붙인 것부터가 강도적 행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한 언어학적인 해명은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말하겠지만, 일본은 1905년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섬인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제멋대로 붙이고
이 섬을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그런 강도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다케시마 귀속 문제란 독도가 본래부터 일본의 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을 다시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강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책도 그 부당성으로 해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일본 반동들은 그 후에 범죄적인 이른바 이 남조선 일본 회담을 통해서 그 목적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남조선 일본 회담은 1951년부터 1965년 사이에 7차례나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은 처음에 독도가 과거 일본의 섬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집요하게 이제 주장하다가 이 내외의 이제 항의로 타결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무렵에 이 회담의 막뒤에서 이 남선 게레도든가 이 밀담의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제 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남조선 게레도당과 벌린 밀담과 또 비밀각서 교환을 통해서 그 일본은 어리석게도 이 독도를 남조선 일본의 해군과 공군의 그 공동 군사연습장으로 만들고 그 바다 물면 위에 드러나 있는 그 독도의 그 부분을 완전히 그 폭파해서 없애버리기로까지 합의했댔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적인 흉계도 내외의 그 강력한 반격에 부딪혀서 실천 행동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부터는 말입니다. 이 이른바 이 독도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또 올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법화하려고 책도하면서 독도 강탈 책동의 도수를 점차적으로 더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반동들이 독도 문제를 아무리 법적으로 공식화하려고 해도 그 위법성, 이 불법성은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 반동들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만 해도 이 독도 문제를 일본 의회와 시마네현 의회의 안건으로 무려 150여 차나 이제 논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10대 외교 지침의 하나로까지 부상시켜서 10여 개 나라 말로 된 소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내돌리면서 맹렬한 외교 공세를 벌였습니다. 다른 한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이제 이 독도가 분쟁 영토인 것처럼 서술하던 이런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일본의 영토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서술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 일본의 이 독도 강탈 야망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극히 도발적이고 공개적인 것으로 한층 더 강화돼서 매우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식이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의 특징을 말하면 말입니다. 1990년대 이전 시기에는 주로 역사적 또 법률적 견지에서 상대방과 제3자에게 이른바 증명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이른바 영유권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이런 책동에 매어 달리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도적인 영토 강탈 속심이 나를 따라 더욱 오그라들고 있는 이런 엄중한 사태 하에서 우리는 독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세상에 더욱 똑똑히 알려줄 이런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독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신성한 영토로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역사 문헌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또 언어학적 및 법률적 전제에서 놓고 봐도 근거가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들에 계속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